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자산은 제자리 걸음일까? 혹은 물가는 이렇게 뛰는데 내가 모은 돈의 가치는 괜찮은 걸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말입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성실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최근 뉴스에서 금값이 폭락했다. 전쟁 중인데도 안전자산이 힘을 못 쓴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걸 보면서 역시 전문가들 말대로 금도 이제 끝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가슴 쓸어내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보다는 기득권의 설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노이즈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왜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산을 불려나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결의눈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압도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들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진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을 들어 가보시죠. 자, 보세요. 2026년 3월 현재 뉴스를 켜면 온통 전쟁과 갈등 이야기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상식적으로 이런 전시 상황에 가까운 위기라면 우리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금값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스당 5,400달러를 넘보던 금값이 하루아침에 9%나 급락하고 은값은 무려 36%나 증발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걸 보고 언론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다,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이다라며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죠. 성실하게 뉴스 챙겨보며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금도 끝났구나 라며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일까요?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CME에서 금 선물 거래가 중단될 뻔한 초유의 사태가 왜 하필 지금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건 시장이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군가 거대한 힘으로 시장의 전원을 강제로 뽑아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함에 잠 못 이루며 내던지는 그 물량, 과연 누가 가장 기뻐하며 받아먹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말이죠. 금은 단순한 비금속이 아닙니다. 지구상 모든 자산의 가치를 매기는 절대적 척도, 즉 달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금값이 폭등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갑 속에 든 달러나 원화의 가치가 무참히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증거입니다. 금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시스템의 위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존재죠. 세계 패권국인 미국 입장에서 달러 시스템의 붕괴가 전 세계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만큼 끔찍한 악몽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종이화폐가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음행으로 달려가는 순간 제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스템의 위기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금 가격을 짓누르려 하는 겁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달러라는 거대한 성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처절한 연막탄이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 마. 달러는 아직 건재해. 금값 떨어지는 거 보이지?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법, 사실 경제사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이 이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61년부터 1968년까지 존재했던 런던 골드풀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미국은 베트남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걸 직감한 전 세계의 똑똑한 자본들이 실물금으로 몰려들자 위기를 맞은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 6개국 중앙은행을 불러 모아 비밀 카르텔을 결성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진 엄청난 양의 실물금을 시장에 융단 폭격하듯 던지며 금값을
인위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대중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죠. 하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68년 조작된 가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하는 실물 수요를 이기지 못하고 골드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직후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금값은 수십 배나 폭등했죠. 2026년 3월 현재 우리는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종이금과 파생상품이라는 더 교묘한 도구를 쓰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스프링은 이미 끝까지 눌려 있습니다.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오르기 직전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더 강하게 누르며 여러분의 물량을 털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경악스러운 팩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중국, 겉으로는 반도체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하며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죠. 그런데 지난 2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ME가 금 선물 증거금을 기습 인상하며 가격을 끌어내리자 딱 3일 뒤에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증거금을 인상하며 금값 하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소라면 사사건건 미국의 행보에 딴지를 걸 중국이 왜 이번엔 완벽하게 공조했을까요? 각자의 탐욕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금값을 눌러야 하고 중국은 다가올 탈달러 시대를 대비해 실물금을 한 푼이라도 싸게 매집해야 합니다. 미국, 너희가 앞장서서 종이금 시장을 때려 가격을 낮춰주면 우리는 그 틈에 실물금을 싹쓸이할게 라는 속내인 거죠.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뒤에서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자기들의 곳간을 채우고 있는 비극적인 야합입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중국도 파니까 이제 금은 끝났어 라고 오해하며 가장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여러분의 공포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최근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의 실체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는 약달러 정책을 써야 하죠. 하지만 달러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금을 사재기하게 되고 금값이 튀어오르면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서 천재적이고도 악랄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의 부채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헤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의무적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사서 준비금으로 쌓아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마다 그 막대한 자금은 자동으로 아무도 사지 않는 미국 정부의 악성 부채를 흡수하는 내수기계로 둔갑하게 됩니다. 연준이 돈을 새로 찍지 않아도 전 세계 민간 자본이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 덕분에 초인플레이션과 금값 폭등을 아슬아슬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금값이 폭발 직전에 억눌려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안 주는 금의 매력은 떨어진다. 참 얄팍한 지식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여러분의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역사를 보세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 금리는 무려 2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금값은 지하실을 팠어야 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금값은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24배나 폭등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오르는 본질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진 빚을 감당 못해서 물가가 치솟고 그걸 억지로 때려잡기 위해 경제 침체를 감수하며 금리를 올리는 건 화폐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몇 푼 받는 것보다 내 지갑 속 돈이 쓰레기가 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결국 대중은 종이화폐를 버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 없는 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지금의 고금리는 금값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증거가 되어 금값을 하늘로 밀어 올리는 가장 뜨거운 로켓 엔진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공포 마케팅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사적으로 금의 대세 상승 사이클은 약 10년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한 이 10년 주기의 후반부 5년은 그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오르는 평화로운 시장이 아닙니다. 30%를 올렸다가 며칠 만에 20%를 빼버리는 폭력적인 조정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월가의 메이저 세력들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기 전에 멘탈이 약한 개인들을 시장에서 털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흔듭니다. 지금 나오는 CME 거래 중단 뉴스, 마진콜 사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습적인 증거금 인상,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흔들기 작전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숫자가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가슴 졸이지 마세요. 금값의 단기적인 변동은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 세력들이 뿌리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화폐의 타락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달러를 포함한 모든 종이화폐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금을 억누르며 뒤로는 왜 무섭게 실물금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들의 가식적인 말이 아닌 진짜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진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지금의 위기는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산은 국가의 무책임한 화폐 타락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기 뉴스는 언제나 대중의 부를 합법적으로 훔쳐가기 위한 연막탄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과 화폐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통찰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가올 부의 대이동에 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